안녕하십니까. 공업연력학 강의 심심풀이 엔트로피 뽀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풀이 엔트로피 뽀개기. 우선 여기서 앞에 심심풀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여기 설명이 남들이 하는 일반적인 설명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설명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심심풀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엔트로피 뽀개기. 도대체 엔트로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만물은 변화와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발생 이 단어 두 개를 꼭 필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변화, 발생. 우선 본 동영상은 1장, 2장, 3장을 단어의 정의, 암기를 하고 제4장부터 14장까지를 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질량 보존 법칙이 뭐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뭐냐, 1장부터 14장까지에서 1장부터 3장은 용어 설명입니다. 단어 외우기. 단어는 반드시 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연력학을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연력학을 공부를 하면은 전 세계 1인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반필히 단어를 암기를 해 주시고, 그럼 4장부터 5장까지는 연력학 제일법칙. 연력학 제일법칙이 도대체 뭐냐? 이거 6장부터 8장까지는 연력학 제2법칙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응용입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했다. 그러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것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력학을 다 배우셨으면 목차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차를 암기하면 숲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연력학 강의 공부하는 방법은 원래 이 강의를 60시간 분량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60시간은 시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16시간으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16시간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진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에 이제 스탑 플레이 버튼 등을 잘 활용해서 되돌리기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대로 백지에 직접 글과 수식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외워야 합니다. 직접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강의만 잘 들었다. 강의만 시청하면은 이게 결국은 다 까먹고 이해도 안 되고 자기가 직접 백지에 글과 수식을 쓰고 그림을 그려야만 합니다. 이제 원효대사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데 동굴에서 새벽에 이제 목이 너무나 말라가지고 물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꽤 달았소라고 이제 말을 했을까? 아니면 꽤 달았소라고 얘기를 했을까? 꽤 달았소 이러면은 까먹게 된다는 거죠, 이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아하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럼 꽤 달았으면 깨달은 것을 외워야 합니다. 왜 외워야 하는가? 이제 바쁜 세상이죠. 빨리빨리 회의 시간에 외워야 순간적으로 지식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알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아도 안 외우면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을. 그 뒷북 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 시간에 앞북을 쳐야죠. 이거는 외워야만 순간적으로 지식이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왜 외워야 하냐고. 외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법칙이 뭡니까? 이 법칙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합니다. 모르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칙이란 도대체 뭔가 먼저 심심풀이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법칙, 자연법칙, 경험법칙. 여기서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절대법칙. 절대법칙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법칙인지 아닌지. 근데 경험법칙은 맞다는 거죠. 이 연력학 법칙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또 자연법칙이라는 말도 되는 거죠.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맞죠?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몇 가지 이론들을 법칙이라 부르게 됩니다.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연력학에서는 이거를 법칙이라고 부른다. 자연현상은 물리법칙이 아닙니다.
사실 맞죠? 지금 자연현상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고 또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고 물리법칙이 아닌 거죠. 물리법칙, 수학입니다, 수학. 이거 수학이죠, 수학. 물리법칙 또는 이론은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정리한 수식입니다. 아, 여기 수식. 수식이라는 거에 키포인트. 설명이 아니에요. 수식입니다, 수식. 수식을 풀어라. 계산을 해라.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면 그 물리법칙은 얼마든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게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법칙은 얼마든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100년 뒤에 깨졌다. 법칙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연현상은 늘 그대로인데 말이죠. 자연현상은 늘 그대로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법칙은 현재까지의 경험 법칙이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법칙이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법칙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토를 달고 의문을 제기해도 아무도 답변을 못한다. 답변을 못하는데 뭐 토를 달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법칙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칙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했고요. 이제 보존이라는 단어가 뭔지, 증가라는 단어가 뭔지, 에너지라는 단어가 뭔지,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ut up and calculate.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에서 한 말입니다. 이게 자꾸 양자역학을 물어보거든요. 양자역학에 토를 답니다. 양자역학에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양자역학, 수학 아니고 수학. 양자역학은 수학입니다. 그 양자의 세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아니라 양자의 세계를 계산하는 수학입니다. 그 수학이 100% 맞아요, 이게. 진짜 100% 정확하게 맞는데 계속 토를 달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닥치고 계산하라고, 묻지 말라고. 묻지 말고 계산해라. 짜증나니까. 그게 이제 리차드 파이만이 했다고 하는데 또 후대에 만들어진 말일 가능성이 높다. 왜 이게 진실이니까 묻지 말라고. 계산만 하라, 계산만. 이게 진실이다, 이게. 엔트로피라고 불러. 어차피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논쟁할 때 유리할 거야. 폰 노이만. 여기 엔트로피가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왜?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서 핵심은 정확히죠. 대충 압니다. 대략, 많이 또. 엔트로피가 뭐냐? 많이 알아요. 근데 100%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지금 100% 정확한 거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이게 기계과입니다. 화공과, 기계과. 이 법칙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전기과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전자 및 광자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쾌한.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죠. 두 개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전자 및 광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 100년 동안 지금도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댓글에서 둘 엄청나게 싸우죠?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맥스웰 방정식이 성립을 하죠? 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까? 왜 엔트로피가 무조건 증가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왜 맥스웰 방정식이 그렇게 기가 막히도록 잘 성립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럼 화공과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보일, 샤르, 아보가드로 법칙이 왜 성립을 합니까? 물론 대충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이 설명합니다. 예, 매우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100%. 질문에 꼬리가 붙거든요, 이게. 설명을 하면은 그 꼬리가 붙습니다. 그 꼬리를 설명을 하면 또 꼬리가 또 붙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도 설명 못 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파울리, 베타울리가 왜 성립을 하는가? 오비탈이 SPDF 이거 암기 아닙니까? SPDF. 그럼 G 오비탈 어디 갔습니까? H 오비탈 어디 갔습니까? 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G 오비탈이 우리 세상에 존재합니까? 모른다. 근데 경험적으로 존재 안 한다. 왜 존재 안 하냐? 왜? 이유가. 그래서 이와 같이 아마 이 정도 얘기하면 법칙이 뭔지 아마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근원이 뭐냐?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법칙이 깨졌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게 깨졌죠.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 법칙을 깨트린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절대적으로 맞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맞다면 일반 상대성 법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까? 아직까지 100년이 지난 아직까지 왜 이론이냐는 거죠.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일반 상대성 이론도 언젠가는 깨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역학하고 만유인력 법칙,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하고 섞으면 이 두 개가 깨집니다. 아니 일반 상대성 이론도 100% 맞거든요. 100%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양자역학도 100% 경험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이 둘 다 맞다는 거 아닙니까? 100%. 근데 왜 이 두 개를 섞으면 깨지냐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죠. 이게 뭔가가 놓쳤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근원이 존재를 하는데 그 근원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는 MC의 제곱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닙니까? 근데 이는 MC의 제곱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다가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했다가 그러면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진실이다라고 알고 있죠. 이는 MC의 제곱은 진실이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 깨졌다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깨졌습니다. 이 두 개의 두 개의 합이 이제 법칙이라는 거죠, 보존 법칙. 그래서 법칙들이 이제 계속 깨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면 그 물리 법칙은 얼마든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깨지겠냐? 엔트로피 증가 법칙만은 절대 안 깨질 거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절대 안 깨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엔트로피가 뭐냐? 뭐길래 도대체 안 깨지냐? 변화라는 거죠. 변화, 발생.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경험법칙이다. 경험법칙이라는 거 암기를 필히 해주시고요. 예, 연력학 법칙은 절대법칙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연력학 법칙은 경험법칙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하고 그 근원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제가 근원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성립을 하는지. 그래서 우주론까지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미 양자울 우주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공간이 우리 우주 공간입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 양자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흑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이고 어미 양자울이 이렇게 돈다는 거죠. 돌면 공간을 이렇게 말지 않겠습니까? 이 손수건 말듯이. 다음과 같이 이제 되면은 우리 세계는 연속이라는 거죠. 이게 연속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책상 위에 손수건은 평평했죠. 평평, 직선, 가로 직선, 세로 직선. 근데 이게 돌려버리면 이렇게 이쪽 방향은 직선이죠. 직선의 세계, 연속의 세계, 일반 상대성 이론. 이쪽 방향이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거죠. 꼬불꼬불한 게. 그러면 연력학 제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왜 에너지가 보존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상 이거. 우리 세상에 좌측에 막이 있습니다. 우측에 막이 있습니다. 좌측하고 우측이 막혔다는 거죠. 뭐 그게 가장 막 우주론? 막 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죠. 좌측하고 우측이 막혀가지고 우리 세상의 에너지가 탈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가 왜 증가를 하느냐? 이게 엔트로피라는 것은 나쁜 건데, 이 어미 양자홀이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꼬불꼬불해진다. 더욱더 꼬불꼬불해지죠. 이게 사진이 지금 어미 양자홀이 얘를 돌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손수건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 당긴다는 거죠. 뭔가가 잡아 당기면 손수건이 풀어지겠죠. 풀어지면서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둘 중에 어느 거냐? 이거 어미 양자홀이 지금 휘 말고 있는 거냐? 휘 말아서 손수건이 똘똘똘 감기는 거냐? 아니면 여기 손수건이 풀어지는 거냐? 둘 중에 어느 거냐? 우리 우주는 감기는 우주라는 거죠.
방향성,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직선이 꼬불꼬불해진다는 거죠. 꼬불꼬불해지는 게 직선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다. 아, 이게 방향성이 있구나. 그 방향성을 얘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미 양자홀이 방향성을 지배를 한다. 그래서 직선이 계속 꼬불꼬불해진다. 양복 있지 않습니까? 양복 다리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쫙쫙 다리죠. 자연적으로 꼬불꼬불해집니다. 그게 방향성이라는 거죠. 꼬불꼬불해진 양복이 저절로 펴지는 세상도 있습니다. 반대의 세상이죠. 우리의 세상은 직선이 꼬불꼬불해진다.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제0법칙, 온도 존재의 법칙. 온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온도가 뭐냐 도대체? 온도가 뭘까? 중력이 뭐겠습니까? 중력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온도가 뭐냐? 온도란 여기 지금 이게 평면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했습니다. 꼬불꼬불한데 높이가 생겼다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이게 지금 높이가, 여기에 높이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온도라는 거죠. 이 높이가. 아, 이게 온도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럼 연력학 제3법칙. 절대용도 불가능의 법칙. 아니, 왜 절대용도가 불가능하죠? 이유가? 이게 내려갑니다. 여기가 뭐 15도씨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내려가죠.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딱 바닥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딱 닿았습니다. 이게 몇 도겠습니까? 이게 절대 0도라는 거죠. 그럼 그 절대 0도보다 밑으로 갈 수 있느냐? 역시 못 간다는 겁니다. 막혔는데 막혔기 때문에 절대 0도보다 밑으로 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없다. 네, 딱 그렇게 설명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깨트릴 수가 있냐? 아니, 제가 여기 막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막힌 거 뚫으면 되죠. 막힌 거 뚫으면은 에너지가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일 것이다.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깨졌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3법칙, 절대 영도 불가능의 법칙? 아니, 여기 또 막혔지 않았습니까? 아니, 또 여기 혹시 막힌 거 뚫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3법칙이 뭐, 그래서 100년 뒤, 200년 뒤, 제3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제1법칙,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절대 안 깨진다는 겁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깨뜨리려면 이 양자홀,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전 우주에 있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영원히 안 깨질 거다. 만약에 이 우주론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했던 설명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하다. 암기하기 매우 쉽다. 뭐 너무나 당연하면 뭐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근원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연력학을 어렵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가 도대체 뭘까요? 에너지가 뭐길래 에너지 하는지 사전을 찾아봤더니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연력학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써있는 책이 많습니다. 맞다는 거죠. 일단 맞다. 그런데 연력학, 그건 물리예요, 물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물리이고 연력학 책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일단 암기하고 넘어가시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토를 단다거나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뭐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것보다도 훨씬 타당한 말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가장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변화. 왜? 만물은 변화를 하거든요. 그 변화에는 종류가 무지개 많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종류 중에 열과 일, 열 변화죠. 일 변화입니다. 열과 일을 해석하는 게 연력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뭐냐? 변화를 일으킨 능력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뭐 오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럼 변화가 뭐냐? 만물인 만물. 만물은 변화한다. 엔트로피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는 엔트로피가 왜냐하면 다시 설명하자면
이거 만물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만물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역시 만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 적용되는 해석이 있고 통계 연력학에 적용되는 엔트로피 정의가 있고 우리 공업 연력학에 적용되는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엔트로피가 도대체 뭐냐? 범용 만물에 적용되는 거는 변화가 자연적 방향을 따라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뭐 척도라는 말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수학이니까. 무조건 수학입니다. 변화가 자연적 방향을 따라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뭐 변화는 이해하겠다. 자연적 방향. 어미양자호를 이해하시면 자연적 방향도 하여튼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절대 지배체가 그 자연적 방향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종교를 가지신 분은 당연히 신이 되겠죠. 신이 그 자연적 방향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이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발생, 척도가 무슨 말인지 이게 말이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쉽게 이해하자면 엔트로피가 뭡니까? 라고 이제 이해 쓸모없는 정도입니다. 쓸모없는 정도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쓸모없다. 아까 양복 얘기. 쭉쭉 펴진 게 쓸모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꼬불꼬불한 양복은 쓸모가 없는 거죠. 자연적 변화는 쓸모없는 방향으로 자연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 어떤 거?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직선이 꼬불꼬불해진다는 겁니다. 자연적 방향성의 정도. 변화에는 손실이 필히 발생한다. 이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뭐 어떤 단어가 엔트로피의 정확한 정의냐? 당연히 설명이 못하죠. 엔트로피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대충 한 99%? 네, 99% 안다는 거지. 100%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고, 자연적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성은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엔트로피. 그것을 나타내는 정도, 값, 숫자. 여전히 이것이 이제 범용 해석이고 통계역학적 정의는 해석하고자 하는 개의 무질서한 정도 또는 거시 상태에 대응되는 미시 상태의 가지수. 그래서 이거를 씁니다. 이렇게 이것을 엔트로피 정의라고 부릅니다. 미시 상태의 경우수. 이게 경우수 확률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경우수 이건 한 개. 이거 매우 좋은 겁니다. 이거 질서 있다. 이거는 무질서하죠. 얘나 일단 서로 다릅니다. 분명 다르죠. 모양이 분명 다릅니다. 근데 이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얘나 분명 다르지만 이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얘가 쓸모가 있다는 거죠. 얘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물속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리는 거. 잉크가 퍼지지. 퍼진 잉크가 자연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자연 상태의 변화에는 방향성이 존재한다를 나타내는 정도, 숫자, 값. 정도가 뭘까? 그래서 그 정도가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이게 뭐냐? 그게 엔트로피라고.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니까 외워야죠. 다시, 이게 엔트로피라고? 이게 좀 물음표죠? 그럼 에너지가 뭡니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에너지입니까? 라고 또 물음표 아닙니까? 이게 단어의 정의예요. 단어의 정의니까 이건 암기. 정의를 내리고 암기를 해야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입니다. 라고 남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업연력학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공업연력학에다가 엔트로피가 뭡니까? 무질서한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이상하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업연력학에다가 에너지가 뭡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거 이상하다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 공업연력하고 변화는 열과 일이다. 마찬가지
무질서한 정도 맞습니다. 100% 맞는데 우리 공업연력학에서는 주어진 열이 왜 열과 일을 해석하는 겁니다. 주어진 열이 일로 전환될 수 없을 가능성. 이게 가장 타당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말입니다. 무질서한 정도. 이게 공업연력학에서 엔트로피 정의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열이 일로 전환될 수 없을 가능성. 그래서 범용적 설명. 쓸모없는 정도. 쓸모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열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일로 변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없을 가능성.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을 정도. 어떤 시스템에서 생기는 유효한 에너지가 무효한 에너지로 변화하는 량의 척도. 네, 량. 량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척도. 네, 척도. 대표적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에너지에는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 플러스 무효 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에너지는 무조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나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썩는다. 썩어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이거 전기 얼마나 유효합니까? 전기가. 그래서 주어진 열이 1로 전환될 수 없을 가능성. 열이 100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이 100 주어졌습니다. 1로 전환됐습니다. 이거 매우 좋다는 거죠. 근데 40은 1로 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 에너지 이거. 그 다음에 이건 양이죠. 양. 이거는 양입니다. 근데 또 척도라고 하잖아요. 가능성. 척도.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안 좋은 거다. 여기 요 속에 엔트로피가 들어있다는 거죠. 척도. 이건 량입니다. 량. 이거 량이죠. 량하고 척도하고 구분을 잘해야 된다. 요 40이라는 이 숫자 속에 엔트로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한 에너지가 무효한 에너지로 변화하는 량의 척도. 이게 60이 유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 무효가 유효로 가는 거 아닙니다. 유효가 무효로 갑니다.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무조건. 왜 이쪽으로 안 가냐? 모른다 아무도. 근원을 아무도 모른다. 하여튼 우리 세계는 경험적으로 무조건 이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여기 5만큼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화살표에 있듯이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효가 줄어들고 무효가 증가합니다. 전기 쓰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전기 얼마나 유효합니까? 그 유효한 거 내가 자동차를 굴립니다. 전기 자동차를. 그럼 그 전기 자동차 굴러가죠. 그 굴러가는 결국 에너지는 전기는 어떤 걸 쓰느냐? 마찰을 이기는 거 쓰는 거 아닙니까? 마찰, 열. 결국 열로 바뀐다는 겁니다. 유효가 무효로 반드시 변화된다. 따라서 우리 공업연력학에서는 이거 필히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유효한 에너지가 있고 무효한 에너지가 있다. 유효한 에너지가 우리의 관심사다. 무효한 에너지를 왜 관심을 두겠습니까? 무효한 에너지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페널티. 왜? 기후를 변화시키고 탄소를 내뿜어내고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이거 벌금 페널티 대상이고요. 유효한 에너지는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장사죠. 장사. 우리는 유효 에너지에 관심을 둬야 되고 이것을 엔트로피가 요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이걸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제 6장에서 엔트로피에서 설명했듯이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시 범용적, 자연적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온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갑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절대 안 간다는 거죠. 방향성, 압력, 고압이 저압으로 갑니다. 어떻게 자연적으로 저압이 고압으로 되겠습니까? 성분비, 여기 이것들이 이렇게 아주 좋게 질서 있죠. 질서 있는 분자들이 계속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죠. 우리 세계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은 비가역 가정이다. 그러면
가역, 여러 번 제가 설명했듯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역이죠. 역방향이 가능하다. 100%. 역방향이 100% 가능한 걸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근데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현실은 이쪽에 있죠. 무조건. 무조건 무효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근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변화에는 필히 유효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한다. 네, 이게 지금 이거죠. 네, 필히 변화를 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유효 에너지가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변화. 오만큼 무효 에너지 증가했다는 거죠. 오만큼 유효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변화에는 필히 유효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건 연력학적 정의였고, 연력학적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이죠. 네, 열이. 그러니까 열입니다. 우리 연력학은 열을 다룹니다. 델 Q. 네, 열이죠. 여기 열에다가 온도를 나눕니다. 온도를 나누니까 신기하게도 뭔가가 나왔다는 거죠. 이 뭔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열에다가 온도를 나눴더니 신기한 뭔가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증가하더라. 연력학 제2법칙 성립하더라. 이게 뭐냐, 이게 열에다가 온도를 나눴더니 신기한 연력학 제2법칙, 우리가 절대 진리, 경험 진리인 뭔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엔트로피라고 부르자고. 예. 엔트로피라고 부르자고. 예,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다시 에너지죠, 에너지 나누기 온도입니다. 단위가 이거죠. 이게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 단위를 에너지 줄도 아니죠. 에너지 단위도 아니고, 그것도 온도 단위도 압력도 아니고, 그래서 정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척도, 가능성, 정도. 다시 열 나누기 온도는 엔트로피라고 부르고, 그 엔트로피는 정도이다. 뭔 정도? 무질서한 정도. 량의 척도. 없을 가능성.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엔트로피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없습니다. 이게 엔트로피란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규칙이라 규칙. 수학의 세계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요 속에 있다는 거죠, 요 속에. 무효 에너지 요 속에 엔트로피가 있다. 보여줘라. 아무도 못 보여주죠. 이게 수학이니까. 이건 수학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성립을 하더라. 참 신기하다. 여기서 델타죠, 델타. S 한 개를, 여기 S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차를 계산하는 겁니다. 연력학은 변화를 다룬다. 변화는 차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아닙니까? 그게 변화니까. 절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계산하는 것이 이것이 연력학입니다. 왜 암기하기 쉽죠? 왜? 변화. 여기서 제가 변화와 발생이에요. 변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죠, 당연히. 수학으로. 절대적 S 한 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여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이거 절대적 기준이 있으면 절대적 기준 있으면 다 계산되는 거 아니냐. 절대적 S 한 개,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근원. 절대적 S 한 개만 딱 알면 절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가.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연력학 제3법칙으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연력학 제3법칙. 절대 영도 불가능의 법칙. 절대 영도에서는 엔트로피가 0이다. 라고 정의를 하자. 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이 절대적으로 싹 되는 거죠. 다시, 연력학 제3법칙이 왜 정의를 해야만 하느냐? 무조건 상대요, 상대. 우리는 상대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이 정의가 되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다시, 절대적 값이 존재하는가? 이래서 절대적 값을 만든 거죠. 이거는 추가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절대적 값일 것이다. 진공 에너지 등등 있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절대적 값이 과연 존재하는가? 뭐 이거는 과학자로서의 상상력이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아직까지 이론인 이유, 우주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었다. 그러면 그 텅텅 빈 우주에 일반 상대성이라는 수학이 적용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존재를 해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텅텅 빈 우주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지금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만물이 없다. 우리 우주 공간에 만물이 없다. 라고 한들 어미양자월이 절대적으로 법칙을 생성하고 있고, 우리 우주를 구체를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다 모든 것을 어미양자월이 만들기 때문에 텅텅 비어도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론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 이걸 절대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연력학 제3법칙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이게 왜 에너지에다가 온도를 나눠주니까 참 신기한 법칙이 나오냐.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면 또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에다가 P를 나눠요. 아니 왜 T를 나눴으니까 T를 나눴죠. P를 나누면 뭐 또 제3의 뭔가가 그럼 또 V 비체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연력학이 아니에요. 이거 성립하지도 않고 이게 틀린 거죠. 이거는 오로지 이것만 성립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왜 이것만 성립하냐?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좀 성립하면 안 됩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Q하고 T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Q하고 T하고 뭔가 연결이 있다는 거죠. Q하고 P하고 연결이 없습니다. Q하고 V하고 연결이 없어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서로 같은 얘기입니다. 압력, 최적,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P, T, V. 이 세 개가 우리 세계의 현실인데, 여기 길이 보시면 우리 공간으로 명확한 거 아닙니까? 길이는 우리 공간이에요. 힘, 우리 공간에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가 이게 분명 우리 공간이 있어요. 온도라는 게 우리 공간에 있는데 이게 우리 공간에 작용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심심풀이로 하는 얘기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심심풀이로 얘기하자면 압력, 온도는 요 세 개. 이쪽 방향이에요. 방향성이 존재한다. 길이 이거죠. 이거. XY, 우리 공간, 이것이 길이입니다. 이쪽 방향을 다루는 것이고, 압력도 역시 이쪽 방향을 다루는 것이고, 중력은 이상하다. 중력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중력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제 말을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거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중력의 근원, 중력을 설명해 주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중력이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어미 양자홀이 당긴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를.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그러면은 온도가 뭘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온도 이쪽 방향.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온도는 높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력은 어미 양자홀이 이게 당기거든요. 얘를 이렇게 막 당깁니다. 그쪽 방향이구나. 그러면 왜 온도가 밑으로 떨어지냐는 거죠. 그럼 다시 중력 필이 이쪽 방향으로 가죠. 왜 당기니까 어미 양자홀이 당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왜 온도는 무조건 떨어지냐는 거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되느냐? 그죠? 밑에 탁자가 있어요. 탁자가 할미 양자홀입니다. 할미 양자홀이 양성자를 당깁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거는 어미 양자홀이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향성 이쪽으로 갑니다. 중력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다. 온도도 떨어지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탁자가 당기고 있다는 거죠. 할미 양자홀, 탁자.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도하고만 연결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또
방금 그거는 이제 심심풀이로 했던 얘기고, 암기는 열 전달은 온도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압력과 최적은 우리가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으나 온도는 우리가 방향성을 제어하는 거 아닙니다. 온도, 뭐 분자의 운동 그런 거 전혀 우리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 온도와 열이 이상하다. 우리 세상이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또 온도가 변하면 우리 세계의 압력 또는 최적이 변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공업연력학 시간에도 걔가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셋 중에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있는데 무조건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계산된다. 그게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추가적인 얘기로 뭐 우주학에서도 엔트로피 다루고 있고요. 정보 엔트로피, 경제학, 인문학, 사회학, 문학, 예술학, 환경학, 회사 뭐 모든 곳에서 엔트로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엔트로피 법칙을 통한 사회 경제 문제 조명, 엔트로피와 경제 불황, 환경의 엔트로피, 심리적 엔트로피, 교회에서도 엔트로피, 예술에서도 엔트로피. 그럼 제가 다시 엔트로피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답하기 힘들죠. 왜? 만물이니까. 엔트로피는 만물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를 만물에 적용하는 것이고, 만물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 만물 중에 공업연력학에서는 쓸모없는 에너지의 쓸모없는 정도, 에너지, 우리는 공업연력학 에너지죠. 열에서 쓸모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에서 쓸모없는 정도? 일은 100%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에는 쓸모없는 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이죠, 열이 있는데 그 열에서 쓸모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 아닙니까, 열. Q, 열이죠. 일은 100% 쓸모 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엔트로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라는 거죠.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다고. 필이 나쁜 방향 쪽으로 변화를 한다. 쓸모없는 정도. 자, 이거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적용해. 이것이, 이 정의가 바로, 엔트로피란 도대체 뭔가. 이것이 바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연력학은 열과 일을 다룬다. 열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와 무효 에너지가 있고, 일 에너지는 100% 유효 에너지이다. 결론, 엔트로피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엔트로피가 뭡니까? 답변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많다. 이게 결국,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만물은 변화한다고. 그래서 또 뒤에 또 발생이라는 거를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변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화한다. 근데 이거 변화한다.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열이 1로 전환 안 된다. 100% 전환 안 되게 변화가 된다. 아하, 변화에는 종류가 많구나. 연력학에서 변화는 열과 일이다. 일은 100% 좋기 때문에 일은 100% 유효 에너지이다. 열이 문제구나. 그럼 도대체 왜 열이 문제일까? 온도가 문제야, 온도가. 그 온도가 도대체 뭐냐? 우리 세상이 아닌 것 같다, 온도가. 일은 우리 세상이에요. 일은. 중력을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 주장은 그게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우리 세상에 우리 가로 세로 높이의 수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 이해 못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온도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물론 설명은 많이 합니다만 근원을 따지면 온도 우리 세상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하다. 자, 이 정도에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무슨 말인가? 약간 이 수식을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 이분들이 각 학문 분야에서 책을 씁니다. 이게 다 책이에요,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뭐 심리학자가 책을 썼겠죠. 우리 연력학자가 딱 이 책을 한 권 서점에 가서 구매를 해서 읽어보면 이거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 건데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제안을 하는데 엔트로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사서 딱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새로운 학문이 히트칠 수도 있죠. 전 세계적인 뭐 사상가 잘만 만들어내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연력학자가 이러한 모든 곳에서의 엔트로피가 정확히 뭔지 그 학문에서의 엔트로피가 뭔지는 연력학자하고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하고 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심리학 엔트로피를 연구해야 한다. 그럼 이 수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게 제가 수식을 썼는데 이 수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HS 선도상에서 제로 엑서지 라인을 통한 엑서지 이해라는 동영상 파트 1번. 파트 1번 보시면 일반인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동영상 보시면 보다 엔트로피 및 엑서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진도를 빨리 해서 내가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게 무지개 좋은 거 아닙니까? 에너지의 방향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니. 엔트로피가 0입니다. 100%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세계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세계의 에너지. 일. 내가 역시 땀 흘려 일하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 전기 에너지. 전기가 막 전선 타고 흘러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시 집단의 움직임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시 집단의 운동. 이거 다 거시 집단의 운동입니다. 움직임 변화. 그 다음에 내가 방향을 제어할 수 없는 에너지. 이게 절대 내가 방향을 왜 이게 우리 세계의 에너지가 아니니까 내가 방향을 제어를 못 한다는 거죠. 열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는 거죠. 전달. 분자의 병진, 진동, 회전, 이게 분자까지 넘어가야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거시 집단이 한 방향을 향해서 쫙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분자예요, 분자. 개개의 분자들이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게 방향성이. 그래서 열이 뭐냐? 거시 집단은 정지에 있고 그 속의 분자들이 막 운동한다는 겁니다. 다시 거시 집단은 정지. 여기 그럼 거시 집단이 운동하는 건 뭐냐? 그거는 이거라고. 이거는 거시 집단이 샥 흘러가는 거죠. 거시 집단이 막 흘러가는 와중에 뭐 또 흔들흔들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이게 개개의 분자들은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이에요. 영어 설명 제 2장에서 이렇게 거시 집단이 한 방향 하나를 향해서 쫙 가는 것이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거시 집단, 열 에너지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데 분자 개개가 전부 다 자기 개개 방향성이 무질서한 것이고 그래서 열기관이 뭐냐? 열을 투입해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열을 투입해서 이를 생산을 해내는 것을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 예를 들어서 발전소 효율은 열 100을 투입을 하면은 좋은 거 40밖에 생산 못 한다는 거죠. 60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안 좋은 거는 버려야죠. 좋은 거는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내부 에너지 엔탈피라는 또 단어가 또 나옵니다. 나중에 에너지의 종류가 뭡니까? 일단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엔탈피가 있죠. 열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상당히 많습니다. 에너지의 종류는 거기서 우리 연력학에서는 열과 일, 이거는 과정이라고 부르고 내부 에너지 엔탈피, 이거는 상태라고 부르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연력학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다. 왜? 열이 너무 커요. 숫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소거, 삭제해도 무난하다. 결국 이게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범용적으로 변화예요, 변화. 이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거 변화 일으키죠. 전부 다 변화라는 거죠. 변화. 변화에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그 기준점, 뭐 절대론이냐 상대론이냐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점을 0도씨, 일반적으로 0도씨로 잡습니다. 아니면 이미 자체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죠. 다시 변화에는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데드 스테이트, 환경상태, 환경상태를 기준점으로 하든지. 다시 에너지, 변화의 변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이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연력학은 이거를 쓴다. 이거는 작아서 무시를 한다. 엔트로피,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가 도대체 뭐냐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 변화라는 거죠, 변화.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방향성이 필히 방향성이 존재를 하고, 량이 있죠, 량. 변화 정도, 자연적 변화의 정도가 엔트로피이고, 그 정도를 량으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얼마만큼 안 좋은 게 얼마만큼 생겼냐고. 발생량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변화를 합니다. 만물은 변화합니다. 그 만물이 변화하는데 반드시 안 좋게 변화하는 것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뜻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엔트로피가 뭔지, 변화가 뭔지, 량이 뭔지, 발생이 뭔지, 발생량이 뭔지.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건 고립계에서 엔트로피 변화의 총합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성은 직선이 꼬불꼬불해진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안 좋게 자연적 상태에서 고립계 자연적 상태에서 좋은 것이 안 좋게 변한다는 거죠. 그것을 엔트로피라는 그것이 연력학적으로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건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우주학, 정보론 또 다르겠죠. 아마 우주학 정보론에서는 이런 수식을 이제 쓰게 됩니다. 뭐 결국 이거나 같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있죠. 만물을 해석해야 됩니다. 나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의 합은 필히 0보다 같거나 크다. 그 다음에 주위를 제너레이션. 왜냐면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감소하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증가합니다.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제너레이션 이거랑 같은 말이다. 엔트로피 그래서 고립계라는 단어에 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고립계. 이게 고립계죠. 이거 이외에 나와 주위 제3은 없죠. 제3은 없습니다. 필히 증가한다. 뭐 이건 샘플인데 예제인데 하여튼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연력학 제1법칙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개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1 이것만 해석하면 돼요. 이것만. 남은 전혀 필요 없다. 신경 안 쓴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개만 해석하면 된다. 모든 에너지를 여러 관점으로 해석한다. 연력학 제2법칙 모든 것을 다 해석해야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 어렵겠죠. 모든 에너지를 일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유효, 무효 에너지를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 해석입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 해석입니다. 이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하자, 구분을 하자. 이게 연력학 제2법칙적 해석이다. 방향성이 있다. 도대체 무엇이 총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가? 아니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한다. 도대체 누가 이걸 일으키냐? 물으면 혼난다.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엔트로피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가? 이게 마지막 파이널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도대체 엔트로피 이 어려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이거 배워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역시 물으면 혼나죠 이거. 사실 잘 아무도 모릅니다. 엔트로피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다다다다다 설명하는 사람은 아마 몇 안 될 겁니다. 왜 자기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엔트로피를 배워서 가장 대표적인 엑서지 계산을 하는데 써먹습니다. 이 엑서지 계산은 제1법칙 배우고요. 제2법칙 배우고
이거 끝나면 엑서지. 이렇게 이제 이걸 학교에서 가리키는 학교도 있고 안 가리키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여하튼 이거 말고 야, 이게 안 배웠다. 엑서지를 안 배웠다. 하더라도 1장 보시면 엑서지가 뭔지 충분히 개념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좀 어려운 일이니까, 어려운 말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핵심만, 엔트로피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연력학, 첫 번째 연력학에서 써먹습니다. 그게 등 엔트로피 효율 나중에 배울 겁니다. 터빈 압축기 효율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효율 계산한 그 속에 엔트로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열심히 써먹고 있죠. 모든 장비 효율 있지 않습니까? 기기 효율, 기기 장치 효율 속에 엔트로피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적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열 교환기, 거기 엑서지 효율, 엑서지 속에는 엔트로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 계산하는데 엔트로피 무조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거는 또 써먹는 정도는 담당자의 능력입니다. 엄청나게 배워서 깨달아서 써먹으면 아주 훌륭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써먹는 정도는 담당자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엑서지. 그래서 엑서지를 배워야 능력이 향상, 그러니까 직감이 향상, 시스템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두 번째, 엔트로피를 배워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연력학적으로 엄청나게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 엔트로피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연력학자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정확히 써먹는 거야. 정확하게 심리적 엔트로피를 연력학적으로 분석하겠다. 연력학적 공식 열심히 배운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만물에 써먹을 수 있다. 만물에. 여기서 써먹을 수 있다 하고 내가 새로운 것을 엔트로피를 응용한 새로운 거를 발견을 해냈다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발견을 해내라는 겁니다. 이거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연구자, 무궁무진한 분야죠. 왜 지금 연력학을 지금 2학년 배우고 있으신 분들 철저하게 엔트로피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연력학뿐만 아니라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만물에 적용할 수 있다. 발견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분야에 이름이 남기겠죠. 그 책에. 절대론과 상대론이 있습니다. 둘 다 정확히 맞다. 그 상황을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해라. 하여튼 절대론이 있고 상대론이 있고 그럼 절대론 그래서 절대론이 말이 안 되니까 연력학 계산법칙 절대용도 불가능의 법칙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절대론이고요. 나중에 연소 저 13강 14강 할 때 절대를 배울 것이고요. 절대 에너지 상대 에너지 지금 현재는 무조건 상대 에너지입니다. 이게 쉬워요. 절대 에너지는 좀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엑서지가 있습니다. 엑서지가 바로 환경 기준인데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도 정답이죠. 철학도 정답입니다. 엔트로피를 배우고 엑서지를 배우면 연력학을 철학의 세계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을 다른 분야, 심리학의 연력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현상을 해석할 때는 통합학문 5대 법칙을 모두 적용해라. 간단하게만 제 4페이지에 있는 거 통합학문 제0법칙 존재의 법칙 변화 보존의 법칙 무효변화 증가의 법칙 지침의 법칙 융합의 법칙 연력학 온도 존재의 법칙입니다. 온도 존재의 법칙 연력학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연력학 변화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엔트로피 안 좋다 안 좋은 거다 무효 변화 증가의 법칙 연력학이랑 똑같습니다. 제3 지침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연력학이 절대 영도가 말이 안 되거든요. 연력학에서. 그러니까 절대 영도 불가능이다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융합의 법칙. 연력학에서 가장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제1종, 제2종 연구경 불가능하다고.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연력학에서. 그게 융합의 법칙인 거예요. 이거 연력학하고 융합 안 된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력학 0, 1, 2, 3, 4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에 이거를 적용하라는 거죠. 만물에 A를 질문합니다. A를 답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B를 질문했습니다. B를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A를 질문했습니다. 답변 알파입니다 라고 답변해야 돼. 알파라고. 자, B를 질문했습니다. 알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A에 맞게끔 알파입니다. B에 맞게끔 알파입니다. 무조건 알파라고. 무조건 알파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됩니다. 방향은, 변화의 방향은 무조건 나쁜 쪽으로, 자연적 변화의 방향은 무조건 나쁜 쪽으로 증가합니다. 그게 그냥 그 두 개의 답으로 끝났습니다. 만물은. 여기서 계산.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제 수학 공식을 개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힘든 거지. 설명은 끝났다는 거죠. 설명은. 통합학문 5대의 법칙 뭐 등등 제가 졸업 논문으로 염의양자월 우주론의 제11장, 제12장 보시면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 연력학으로 정확히 증명이 됩니다. 통합학문,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으로 정확히 증명이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연이란 자연. 인간만 해석할 거면, 연력학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연력학에서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권리. 자연의 권리를 누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자연의 권리를 파괴하면 돈을 법니다. 자연의 권리를 지키면 좋아하죠, 자연은. 근데 우리가 돈이 좀 적게 법니다. 대학생들은 과연 졸업 논문으로 자연의 권리를 파괴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이거를 졸업 논문으로 쓰는 거 어떻게 했느냐를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연력학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연력학적 용어를 달달 암기를 하십시오. 제1장, 제2장, 제3장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연력학을 영어 공부하듯이 하면 전세계 1인자가 됩니다. 영어 공부하듯이 달달 외우면 전세계 1인자가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라. 즉, 지금 제가 연력학 하고 있죠. 연력학. 그러니까는 연력학에 맞는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만물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 만물을 연력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라는 거죠. 연력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계산한다. 다른 학문은 또 다르게 해석하겠죠. 무조건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 세 개 아닙니까? 세 개 무조건 동시에 적용해서 답변을 해라. 에너지 보존 법칙만 딱 적용시켜 놓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아니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무조건 적용하라는 거죠. 연력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라.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쉬운 다시 제 목차, 네, 이거 무조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를 하면은 연력학 1인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변화한다. 그 변화를 공업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으로 변화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여기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연력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력학은 숫자만 알려줄 뿐 개선책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선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를 이해를 해야 하고, 제가 그 공업연력학 강의 또는 이런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하우 하나 얻으려면은 심하게 잘못 판단하면 50억? 아주 간단한 노하우 하나를 몰라가지고 50억이 날아간다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은 그냥 깨집니다. 노하우 하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상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고 이제 인맥을 만들려고, 우리나라 모든 그 에너지 시스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 인맥이 구성이 된다면 이제 뭐 엄청난 노하우가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노하우를 모으려고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었을 때, 지금은 초기 단계,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 단계이고,
활성화되었을 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